안녕하세요, 사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 영상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려고요. 오늘 사실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 세종시에 있는 어떤 퀴즈 카페에 놀러 갔어요. 갔더니 야산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놀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올 초만 해도 토지 투자를 하러 많이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하거나 펜션을 짓거나 이렇게 수익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비가 너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포기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출을 받아도 토지는 대출 이자를 낼 만한 뭔가가 없어요. 토지를 임대를 하기도 쉽지 않고 대출 이자를 내려면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짓고 뭘 해야 되는데 건축비 인상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는 올 3, 4월에 접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이나 광역시 아파트 어떻게 오르는 데가 있나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까지 울산도 포함이고 모두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세도 안 나가는 게 더 문제예요. 뭐 매매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전세가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갭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경매로 싸게 사면 뭐 합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모든 매수 심리가 움츠러졌어요. 그러면은 중소도시 아파트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죠? 다주택자 지금 취득세 규제 13% 있잖아요. 13%를 이기고 수익을 내려면 당장 20%가 올라야지 어떻게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보여요. 그럴 만한 도시는 제 눈에는 지금 보이진 않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도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가 많을 거예요. 뭐 삼척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화순군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양산시 뭐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려면은 사실 좀 마음이 불안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 투자했다가 물리면은 와 이거는 임대가 나갈까? 나중에 되팔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서울 오피스텔은 적어도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언젠가는 그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그런 안정은 있는 거죠. 그 분양권은 취득세 규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권 시장이 정말 거의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대구에 보면은 분양권이 계약금 10%가 5천만 원인데 피가 마이너스 5천이에요. 그냥 계약금 날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뭐 서울 아파트가 꺾이는데 분양권은 말할 것도 없죠. 취득세 규제를 떠나서 분양권 자체가 지금 뭐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중소도시 예전에 분양권 투자한 경험이 있었는데 군산시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규제가 터지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피로 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그때 이 소도시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꼈어요. 소도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에는 소도시가 갑자기 급등하는 거는 투자 수요에 의해서 팍팍팍 오르는 건데 투자 수요라는 게 공급량이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울 아파트가 또는 뭐 광역시 아파트가 꺾이면은 소도시는 거의 두 배, 세 배로 치명타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가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투자하기엔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서울에 빌라가 괜찮아요. 서울 빌라는 되게 저렴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취득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상 수익을 낼 만한 물건이어야 투자를 해요. 서울 빌라를 경매로 사는 거는 좋다고 봐요. 대신에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사야 돼요. 그 서울 빌라 중에 가끔 보면은 괜찮은 빌라인데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살만하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그 신림동의 원룸 빌라 놓친 거 매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빌라는 저렴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취득세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한다. 또 종부세 규제도 있고요. 그러면 상가는 어떨까요? 종부세에서도 빠지고 취득세도 4.6% 고정이잖아요. 상가는요, 전세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대출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뭐 대출 규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많이 받아봐야 80%인 것 같아요. 경매로 낙찰 받으면 뭐 많이 받으면 85%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그 지분 경매로 상가 투자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상가 투자는 진짜 주거용 투자랑 많이 다르구나. 그 임차 수요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구나.
사람들이 집은 어디선가는 꼭 살아야 되는 필수제잖아요. 그 상가는 아니에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상가가 필수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입지가 안 좋은 상가이면은 공실이 날 확률이 있더라. 공실 나는 동안은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대출이 잘만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상가 투자 이거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생 빌딩은 어떨까요? 상가 투자랑 토지 투자랑 좀 믹스된 거예요. 좀 좋은 거는 이건 내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도 내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혹시 개발한다면 내 땅이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건물주가 된다는 그런 기쁜 뿌듯함도 있어요. 문제는 앞서 상가 투자랑 비슷해요. 대출 받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고 또 임차인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3층짜리 대전의 초역세권 그 근생 빌딩을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데 1층 상가가 50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현재도 공실이에요. 8차선 대로변에 있는 1층 상가거든요. 상가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수요층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 대출 규제도 피해가면서 취득세 규제도 빠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이 모든 거를 제가 다 검토하고 나서 답은 오피스텔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쫙 산 거예요. 절대 제가 오피스텔 투자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초창기부터 봤던 분들은 아파트부터 얘기를 하다가 토지로 가다가 상가로 가다가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에 도달한 거를 아실 거예요. 5월달부터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얘는 처음부터 오피스텔만 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피스텔 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오를 만한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만약에 3배가 올랐다면 당연히 오피스텔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제가 투자하게 된 그 사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카톡방이 사달 휘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 휘님처럼 닉네임인 줄 알고 사달 휘로 불러주십니다. 근데 뭐 기분이 나쁘고 그러진 않고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인분이 저한테 사다리 하다가 사달 휘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이게 더 입에 더 붙나 봐요. 그래서 사달 휘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상가 투자 하시는 분 중에 서울 휘라고 계시는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사마천 같기도 하고 사달 휘 뭔가 고수 느낌 나기도 하고 사다리 TV의 문제점은 검색을 하면은 너무 관용어라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돼요. 진짜 사다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다리 차가 나오기도 하고 부의 사다리가 나오기도 하고 사달 휘는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 참에 닉네임을 사다리로 바꿔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오피스텔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38채 이상 샀더라고요. 비역세권인데도 산 이유는 어차피 여기는 그다음에 어떤 동향은 트여있고 어떤 동향은 막혀있어요. 1억 5천짜리 오피스텔로 판교로 출퇴근할 수 있다면 대림역보다는 구성남을 살 걸 그랬나? 투자 지인들을 두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